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 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리맛바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새파란 잔디에 나홀로 서있네. 임승수의 좌변기. 떠나간 사람을 나 생각해보네. 의아하셨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예, 임승수의 좌변기 시그널은 어디 가고 어디서 칙칙한 음악을 틀고 있냐고. 예. 이 노래는 1972년작입니다. 신중현과 더맨 이 연주하고 부른 잔디라는 곡이죠. 잔디. 박광수라는 보컬리스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이걸 틀었냐고? 예. 이야기. 네. 그 시그널이 어디 갔어요? 시그널이 어디 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 문희정 아나운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분이 또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임경변으로 구했습니다. 왜 잔디냐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대마초를 가지고 은어로 잔디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마초를 노래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그런 곡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도 구름과자라 그러고. 네. 군대래. 저 교도소에서는 강아지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잔디. 오늘 주제가 대마초거든요. 아이고 한시름 임경변으로 보내고 우리 임승수 선생 모셨습니다. 저 의아하셨죠? 아닙니다, 예. 네.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게, 이 기타 치시는 분도 한때 하셨잖아요. 지금 이 음악에 나오는. 네네네. 오늘 주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대마초를 위한 변명. 대마초를 위한 변명. 예. 사실 제가 이 주제를 다룰 생각이 없다가 급히 이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저번 때 방송 때 이제 제가 잠깐 GMO를 다루면서, 네. 이 조덕배 씨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요, 네네. 근데 이 조덕배 씨가, 이제 요번에 그 또 뉴스를 타셨는데 이제 마리화나 관련된 걸 대마초 관련된 걸 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GMO를 다루면서 왜냐면 제가 어디선가 어떻게 들은 게 이 대마초라고 하는 것이 술이나 담배보다 오히려 중독성이 적고 네네. 훨씬 뭐라고요 영양도 적은 것인데 그 금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항의 그리고 어떤 그런 문제 제기 같은 것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어쨌건 구형을 받은 걸 보니까 징역 2년인가? 야, 그래서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징역 5년씩 살아야 되는 건가?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예. 그래서 그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워싱턴 DC인가 거기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마를 이제 이렇게 허용했다고 합법. 그러고.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종잡을 수가 없어서 궁금하더라고요. 예. 물론 저는 이제 대마초를 펴본 적도 없고 필 생각도 없고 심지어 담배도 안 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궁금해서 이것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대마. 심지어는 제가 이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 코피 아난 네.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 전 유엔 사무총장. 사무총장. 예. 네네. 이분이랑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람들 세계적인 명사 21명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했대요. 오, 예, 이런 분들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게 뭔가 한번 다른 시선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우선 제가 대마초란 걸 한번 찾아봤어요. 네. 인터넷에서. 네. 이게 요즘 참 좋아. 옛날 같으면 이게 도서관 갔어야 되는데 네이버 특정 포털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네이년. 네. 거기다가 이제 대마초 딱 쳐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전들이 나오는데 가장 이렇게 참 쌈박하게 잘 나온 게 경찰학 사전이더군요. 경찰학 사전. 네. 야, 경찰들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거기 찾아온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뽕나무과 식물인 대마의 잎과 그러니까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시켜 담배 형태로 만들어서 피는 것을 말하며 이게 대마초. 네. 포르투갈어로 마리화나라고 부른다. 마리화나. 네. 중간에 내용은 중략하고 대마초는 합법적으로 재배하는 삶에서 채취할 수 있으며 삶에서 채취한다고 그러네요. 네. 국내에서도 야생 대마초를 손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중독성이 약하여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다. 네. 네. 한편 대마초는 3에서 4월경 파종 또는 야생되어 6에서 7월 성숙되므로 잎을 잘라 말린 후 가루를 내어 종이에 말아서 사용한다. 아주 친절하게 언제 이렇게 잎을 잘라서 해야 그러게요.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이걸 보고. 경찰학 사전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걸 뭐 특정한 편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닐 텐데. 예. 그렇죠? 예. 매우 그 공정한 시각으로 예. 아니면 오히려 공권력이 유리한 시각으로 예. 이런 걸 써놨을 텐데. 예. 뭐 여기서 나쁘다는 얘기는 없네. 그러니까 뭐 건조하게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서술을 해놨더라고요. 아니 보통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에서 보는 거라고 한다면은 예. 또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한 중독성은 약하나 환각을 볼 수 있으며 예.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예. 그 내용을 제가 중략했죠. 아, 원래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그걸 뺐어요. 그 워낙 뻔한 내용이어서. 사실 그런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전문을 다 읽었지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놈이다. 이 놈은 무슨 막 나쁜 거다 이런 의미로 써 있진 않고 네. 되게 덤덤하게 써 있었어요. 네. 사실 이제 여기서도 나왔듯이 이 대마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마 있잖아요. 마. 예.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 대마라고 하는 걸로 삼배옷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몰랐는데 저는. 그리고 이제 약재로도 쓰고 종이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이래저래 하여튼 쓸모가 많은 식물이어서 사실은 몇천 년 전부터 인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한 굉장히 유용한 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 좀 보면은 예전에는 아마포라고 해서 이걸 옷감으로 쓰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예. 아마. 마의 종류인 하나인.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궁금했어요. 인터넷에 있는 단편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건 무책임하고. 그래서 마침 이제 막 하다가 페이스북 친구 한 분이 딱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오늘 방송 주제랑 비슷한데요. 대마를 위한 변명. 대마를 위한 변명. 네, 초자를 뺀 거죠. 대마를 위한 변명. 그래서 성함이 유현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 네. 그 책을 제가 읽고 그 책 일부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아마뿐 아니라 황마. 합성 섬유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하기 전까지는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적인 황마 주산지였어요. 지금도 황마가 거래되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처럼 황마를 통해서 방글라데시가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모 기행 프로그램을 위해서 2009년에 촬영을 갔을 때 황마를 거래하는 시장에 가서 그 활기찬 현장을 보기도 하고 황마를 직접 물에 담그고 껍질 벗기고 이런 것도 잠깐 실습을 했었어요. 예.
그게 좀 품이 많이 들죠. 껍질 벗기고. 네네네네. 그래서 물에 불리고 뭐 그러는데 예. 대마도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친숙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숙한 건데 우선 제가 그 책 내용에서 굉장히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네.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마리화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연 얼마나 해로운지부터 알고 시작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봤더니 우선 그 책 내용에 그 마약에 대한 정의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이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잖아요. WHO. 네. 세계보건기구나 이 UN 마약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마약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답니다. 계속 사용했을 때 그 약물을 구하려는 강한 욕구가 생기고 약물의 사용량을 늘려야 효과가 있으며 또 연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있고 개인이나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물질.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들을 또 이제 따로 분류해서 향정신성 약물 뭐 이렇게 마약과 네. 향정신성 약물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 같아요. 중독성, 의존성, 사회성. 그러니까 중독이 되고 거기에 의존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안 좋은 끼치는 영향을 이제 우리가 마약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 술이랑 담배네. 안 그래도 그 얘기 나오는데. 네. 사실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담배나 술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성 굉장히 강하고 네. 의존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을 일으키는 일들을 또 하잖아요. 술을 많이 먹으면 또 이제 이 도로변에다 빈대떡도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뭐 애교고. 그건 애교죠. 예. 예. 그건 애교고 뭐 각종 강력 사건이라던가. 예, 그렇죠. 그렇죠. 음주운전도 있고. 그럼요. 예. 그리고 저는 옛날에 신기한 게 이 술을 먹으면 자꾸 땅이 저한테 솟아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나름 개그로 준비했던 건데. 땅도 막 흔들리잖아요. 예, 땅도 막 흔들려 네, 지진이 일어나더라고. 네, 네, 네. 예, 아무튼 1994년 이제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내용인데 필립 힐츠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가인가 봐요. 그래서 미 국립약물중독연구소를 위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건데 네. 그 보고서에 이제 따르면 이 6가지 물질을 조사를 했대요. 헤로인, 코카인,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알코올, 카페인, 대마초, 니코틴. 이 중에서 알코올은 술이고 니코틴은 담배죠. 네네. 이 6가지 물질을 가지고 중독성과 의존성을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네. 가장 센 중독성으로 나온 게 뭐냐면 니코틴이었다고 합니다. 알코올도 아니고? 네, 알코올도 아니고 니코틴이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번 가는 것들이 이제 보통 보면 알코올이나 헤로인, 코카인 이게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나오고 제가 수치를 보니까 책에서 그러니까 마약 끊는 거, 헤로인, 코카인 끊는 거보다 술, 담배 끊는 게 더 그렇게 어렵다는 나오는 거죠. 거군요. 예. 그리고 오히려 대마초는요 꼴찌예요. 카페인이 대마초보다 더 의존성, 중독성이 있다고 나오고 대마초는 꼬레비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커피 끊는 것보다 쉽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굉장히 제가 의외였어요. 왜냐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저는 뭐 대마초에 관심도 없습니다만 네네. 사회적 통념과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중독성, 의존성. 이것은 이제 방금 그 실험 결과로 나왔는데 나머지 하나가 사회성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해악을 끼치느냐. 그래서 그런 사회적 해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제 통계가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1998년에 UN의 마약위원회에서 이제 낸 통계인데 그런 물질들에 의해서 죽는 사망자 수 통계를 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담배는 43만 700명 정도로 나오고 술은 11만 642명. 이게 1등, 2등이었어요. 보니까. 예. 대마초는요 무려 0명. 한 명도 안 나왔어. 이게 어디서 미국 통계를 낸 건가요? 유엔이요. 유엔 마약. 유엔에서 그러니까 98년도 통계. 98년도에 어느 한 지역을 그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이 전 세계를 했다기보다는 아마 표본군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표본군을 가지고 똑같은 지역에서 이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너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난 거예요. 담배는 44만 700명이 죽었고 네. 술은 11만 642명. 네. 근데 대마초는 무려 0명. 빵이라는 거네요. 네. 심지어 나중에 제가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나온 것으로는요. 인류 역사 5,000년간 딱 1명 보고가 있대요.
그래요? 예, 대마초로 사망하는 경우가. 누구지? 그게 사실은 대마초로 한 명 사망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 담배 피다가 맨홀에 빠져갖고 예를 들면은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기차, 예. 자동차, 비행기는 물론이고 벌 예. 뭐 이런 것보다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마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성, 의존성, 사회성으로 이렇게 구별 짓는데 거기에서 다른 소위 말하는 술이나 담배조차보다도 훨씬 이제 약한 것이 이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성격 나쁜 직장 상사보다 낫네요. 예를 들면요. 그렇지요. 네.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직장인들 암 걸리고 막 이런 네.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네. 사실 이렇게 대마초랑 술 그리고 담배의 영향을 서로 이렇게 비교한 연구가요. 이뿐만이 아니라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바로 이 1995년 세계보건기구가 실시한 프로젝트 보고서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 보고서가 제목이 이런 거예요. 알코올과 대마초, 니코틴, 그리고 진정제의 사용에 따른 보건과 심리적 결과의 비교 평가.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 보고서가 처음에는 이제 비공개로 이제 나왔었는데 이 미국의 뉴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이 잡지가 이 자료를 비밀리에 입수해서 이 뉴 사이언티스트지 1998년 2월호에 이제 공개를 했대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대마초가 술과 담배에 비해 훨씬 덜 해롭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이 중독성과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담배가 얼마나 유해 물질인지는요 사실 먹어보면 안 돼요. 이 담배 한 갭이 있죠. 네, 한 갭이. 요거를 애가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답니다. 아, 이걸 이제 피지 않고 씹어 먹었을 때. 씹어서 꿀꺽 삼키거든요. 아이가? 네, 일반 성인은 한 세 갭에서 5갭이 정도를 씹어 먹으면 치사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하긴, 저도 예전에 담배를 폈습니다만, 네. 담배 피다가 어쩌다가 담배 쪼가리, 네. 입 쪼가리 조금 이렇게 있는 거, 네. 그거 어쩌다가 이게 입에 넣으면 쓰라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예, 맞아요. 전 담배를 펴본 적이, 저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잖아요. 잠깐요.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게, 그런가요? 담배를 안 핀다고 모범생이라는 그런 거는, 좀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방 맞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쌀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음식이죠. 우리나라의 살인자의 네. 99.99%는 네. 쌀을 주식으로 했으니까. 그건 맞는 얘기네요. 그럼요. 진짜. 얼마나 위험한 음식입니까. 그렇죠. 사실 네. 제가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참 놀라웠던 게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상한 기구도 아니고 세계보건기구, UN 마약위원회 뭐 이런 데에서 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도대체 대마초를 먹어서 죽으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냐? 네. 일반 성인이면요, 한 1kg에서 2kg을 먹어야 된답니다. 누가 대마초를 1kg 먹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대마초를 한 수백 번 말아서 필 수 있는 분량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술을 갑자기, 예. 그 독한 술을, 독주를 들이키면은 예. 급성으로 죽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아스피린도 쉬운 날 정도 먹으면은 위출을 이야기한다고 사망에 일으키기도 한다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다 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위스키 한 병 원샷 하는 거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합니다. 제가 옛날에 소주 한 병 원샷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덜덜한 일이었는데. 후덜덜한. 예. 그리고 50알 아스피린. 예. 먹을 수 있죠. 보통 이제 좀 뭔가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분들이 네. 이런 거, 뭐 수면제나 이런 걸 많이 먹어가지고 드시잖아요. 보통. 근데 1-2kg 정도의 대마초를 미쳤다고 먹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시간도 그렇고 양도요. 이게 이파리 말린 거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러게요. 1kg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양일 것 같아. 아무리 무슨 코끼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엄밀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네. 왜 금지됐을까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대마초라고 하는 것이 금지된 것에 알고 봤더니 이 기업가들의 탐욕과의 연결이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역시 여기에. 그래요? 네. 여기도 그럼 돈이 그렇죠. 개입됐다는 얘기입니까? 자본가들의 어떤 그런 네. 그 음모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들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이게 금지시킨 게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리면 네.
원래 미국에서는요, 이 대마초가 금지되기 전에는요, 담배처럼 기호품이었대요. 그래서 마리화나는 이제 그렇고 해시시도 사실은 이 대마에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 마리화나나 해시시 같은 것들이 계속 인기가 꾸준히 상승했대요. 이 반면에 아까 이제 대마가 농업이나 산업에 쓰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는 다른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조금 시들했답니다. 이 대마의 사용이. 그러다가 1916년에 아주 극적이 대마가 다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극적인 전기가 마련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대마 껍질 벗긴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인데 그 박피기, 네. 껍질 벗기는 기계랑 그 추수기, 대마를 추수를 쉽게 하는 이 기계가 발명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노동력을 엄청나게 저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 타산이 맞게 되고 굉장히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자동화 기계까지 등장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대마에 대해서 미국 최고의 작물이 될 거다 다시 뭐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성기를 되찾는가 해서 이제 막 대마가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되기 바로 직전. 네. 1937년 12월에 마리화나 세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됩니다. 마리화나 세금법. 마리화나에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리는 그런 법인데요. 이게 네. 세계 최초로 대마를 금지한 법이래요.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네. 이게 이제 뭐 책엔 자세히 내용이 나오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마리화나를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대마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대마 가격이 한 2배나 되는 세금을 매긴 거예요. 왜 그렇지?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등록제를 한 거예요. 아무나 대마를 취급할 수 없게 하고 등록제로 또 만들었는데,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딱 그거였어요. 의약적, 약품으로 사용하거나 산업적 용도 외에는 이제 사용 못하게 한 거예요. 네. 그 외의 사람이 마리화나를 뭐 이렇게 취급하면은 이제는 이것은 거의 뭐 아주 1온스 28g당 $100가 되는 이제 그런 세금을 매긴 벌금은 아니고 세금이죠. 네. 이건 벌금이구나. 벌금을 매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기니까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담배보다 유해하지 않던 이것에 왜 이렇게 엄청난 세금이 때려박았을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네. 듀퐁이라고 하는 이 회사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듀퐁사. 듀퐁은 전 세계에서 나일론을 처음으로 실용화시킨 예. 그런 회사였고 한때는 세계 최대 회사였어요. 예. 그렇죠? 예. 듀퐁 형제가 창업했을걸요. 예. 예, 그 프랑스계 예. 미국 인인. 예. 뭐 그래서 근데 섬유화학 요쪽에서 전통적인 예. 그런 일을 했었던 대로 알고 있는데 예. 듀퐁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듀퐁사가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이제 보니까 당시 이제 듀퐁사가 이 섬유화학 부분에서 이제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화학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생산물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뭔가 좀 이제 실용화 단계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대마 쪽에서 굉장히 이 획기적인 박피기 뭐 이런 자동화 이런 게 나오면서 대마가 막 뜨려고 하니까 이 듀퐁사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자기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이래저래 이제 섬유 부분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대마가 저렇게 각광받고 가격이 싸지면은 자기들이 굉장히 곤란한 심지어는 이제 그 사업이 위태워질 이제 상황까지 생기니까 그러게요. 자기의 어떤 그 선이 닿는 쪽에 최대한 이제 로비를 해가지고 그 로비에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첫 번째로 연관이 된 사람이 앤드류 멜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멜론은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 6위의 은행인 멜론은행의 소유주. 네. 이 사람은 이제 미국 경제공황기의 재무장관을 했던 이제 슈퍼 엘리트. 미국의 파워 엘리트인데 예. 이 앤드류 멜론이 소유한 그 멜론 은행이 듀퐁사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멜론 은행의 소유주인 앤드류 멜론의 그 처삼촌, 처조카구나, 이 사람의. 처조카가 바로 당시 연방 마약 관리국의 국장인 헨리 안슬링거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또 인맥으로 얽힌 네, 인맥으로. 관계군요. 그래서 이 안슬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이 대마 뭐예요? 그 하여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대마초에다가 그냥 세금을 확 때려버리는 이 마리화나 세금법 이걸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대마 쪽이 세금을 너무 두들겨 맞으니까 이 위축이 되고 주퐁사는 자신들이 준비했던 이 뭐예요? 그 섬유나 화학섬유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약진을 하게 되죠.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 해가 없는 그런 작물을 예. 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할 수 있는 것, 예. 그거는 이런 커넥션이 있었다. 예.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예.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은 아무 뜬금없이 그렇게 세금을 매기고 막 그랬다면 사람들이 의아해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또 일조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예. 그 사람 이름이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인데 이 허스트란 사람이 조셉 퓰리처와 함께 미국의 2대 신문왕으로 일컬어지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허스트가 사실은 대마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마는 종이의 재료로도 쓰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신문 자본이면서도 이 사람은 제지 산업의 또 큰 손이었던 거예요. 종이 만드는. 그러니까 이 대마가 이게 싸지고 막 뭔가 잘 되면은 자기가 소유한 이 제지 산업 이게 또 타격을 입거든요. 그 제지 산업은 펄프, 즉 나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이게 삼이 나오게 되면은 예. 골치가 아파진다 이거군요. 실제로 그 생산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딱 1에이커의 이 면적에서 생산되는 대마로 네. 그것의 4-5배인 4.5에이커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대체할 수 있답니다. 이게 생산성이 4배 반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대마가? 면적에서 4분의 1의 면적에서 같은 양의 종이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예. 게다가 나무는 한 번 베면은 기른데 또 몇 년,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네. 대마는 매년 수확해요, 또. 어. 그러니까 훨씬 이득인 거죠, 사실은. 이런, 예. 예, 그러니까.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이제 골 때려지는 거예요. 제지 산업을 가진 이 허스트가. 네. 그래가지고 이 허스트는 신문왕처럼 이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잡지에다가 이 대대적이고 일상적으로 마리화나 공격을 시작을 했대요. 주로 이 마리화나를 공격하는 그 캠페인의 그 핵심적인 방식이 바로 인종차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를 형성했대요. 이 허스트가 소유한 신문들은 이 멕시코인들과 흑인들이 이제 게으르고 폭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이제 퍼뜨리면서 바로 그 멕시코인과 흑인들이 폭력적으로 되는 이유가 네. 바로 마리화나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미지를 조장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중동이 누구 나쁜 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캠페인을 해야 되고 당시 또 이제 멕시코인들을 미국에서 싫어했던 이유가 1910년에 이제 멕시코에서 진보적인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사파티스타들. 네. 그래가지고 이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말이 그냥 미국이 더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지금 베네수엘라 싫어하듯이 멕시코를 엄청 씹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하니까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맥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루이지애나의 이제 주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주 정부가 있고 또 연방 정부가 있잖아요. 네네. 그 주에서는 이제 마리화나 금지 법안이 이제 통과된 겁니다. 그래요. 이것은 이제 마리화나 세금법이 연방법으로 공포되기 10년 전에 네. 이미 이런 그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벌써 주 단위로는 네.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보니까 멕시코 혁명으로 멕시코에 있었던 광대한 토지를 잃어버렸다고 돼 있네요. 허스트가. 그렇죠. 이거 더더욱 멕시코인과 뭐 유색인종들을 나쁜 이미지를 그게 다 마리화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소유한 토지를 이제 멕시코 혁명 세력에서 국유화를 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빼앗긴 것에 대한 아주 보복심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래저래 인종 차별을 가지고 이제 마리화나의 분위기를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마리화나가
처음에 이제 세금을 많이 때려맞고 이 언론들에 의해서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되면서 계속 이제 이 안슬링거는 이제 이 세금법을 심의할 때 이 마리화나가 폭력을 유발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도끼로 이제 사람을 죽인 흑인이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마리화나를 나흘 동안이나 피웠다. 연방 마약 관리국의 국장인 얀슬링거. 예, 얀슬링거.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죠. 예. 앤드루 멜론과 예. 인척간인. 그렇죠. 처조카인. 예. 처조카인. 예. 이 사람이 그렇군요. 어느 한 사건에서 살인자가 나흘 동안 마리화나를 피웠다. 근데 내가 보기 나흘 동안 이 사람 밥도 먹었어요. 그래요. 우유도 마셨을 거 아니에요. 우유도 맛있을 거고. 근데 그 수많은 것 중에서 마리화나만 콕 집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아무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세금을 때려받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반항적인 이제 분위기가 생기죠. 어떤 반항적인 분위기? 그 전쟁 이후에 이 젊은이들이 사회가 굉장히 피폐하고 하면서 저항적인 분위기가 많이 생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마리화나 세금법이나 이런 게 있어라도 그냥 우리는 핀다 막 이러면서 마리화나를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었대요. 이 맞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1950년대 이후에 전후 세대들 이들이 이제 미국의 풍요 속에서 자라나는데 그러면서 자아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없었던 청년 문화라는 게 생기는 건데 왜 어른들 저렇게 꼰대자? 먹고 사는 거는 우리는 원래부터 먹고 살게 돼 있으니까 그 어른들처럼 그렇게 살아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들의 그 강요한 질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마음이 없다. 이러면서 그 반전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그러면서 마리화나가 주는 그런 정신적인 만족이라던가 그 평화로운 그래서 피스를 외치면서 대마초를 피기도 하고 그 어쩔 수 없이 전쟁에 갔던 월남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심신의 안정을 꾀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음악을 아무래도 하시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친숙하시겠어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워낙 대마초는 금기어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음악하는 뭐라 그러나 과정이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중가요 같은 계열은 뭐라 그러나 현실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또 도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비분관계 이런 거를 자양분으로 삼아서 감정을 수스르고 곡을 쓰고 노래를 했기 때문에 대마초나 이런 약물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야 된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당시 재즈 뮤지션들도 이 대마초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여기 나오더라고요, 책에. 재즈뿐입니까? 재즈, 블루스, 락. 락이야말로 대마초에 뭐 거의 하여튼, 저도 옛날에 항상 이 대마초 문제되는 분들 보면 또 락커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대마초가 점점 대중화되고, 그러면서 이 대마초가 폭력을 유발한다는 그런 신화들이 많이 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러면서 그런 논리가 안 맥히니까, 이제 이 마리화나를 금지를 하려는 사람들이 새로운 논리가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역시 또 거기에 앞장섰던 게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안슬링거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번에 이용한 것은 이제 메카시즘. 이제 당시 이제 1950년에 메카시가 이제 나와가지고 빨갱이 새끼들이 득식을 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뭐 그 빨갱이나 단어도 흠칫한데 저도 한번 이제 국정원에 신고당했잖아요, 전에. 그래요? 모르셨어요? 제가 작년에 그 가을에 그 경희대 강의하는 거 경희대 1학년 학생이 저 신고했어요. 그 저예요. 그래서 핵강사 신고돼가지고. 그렇군요. 아이고 참. 저는 일베가 인정한 좌빨 A급 포크송 가수입니다. 좌빨 A급. 좌빨 A급 포크송 가수예요. 척살 대상 1급이시겠네요. 그 완전히. 이거. 야, 그게 최고 애국자란 얘기예요. 이거 조용필 선생이랑 같은 급입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딱 어디서 한 명이 그냥 이렇게 저를 신고해 버렸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책이 더 많이 나갔어요. 그렇군요. 뭐 전화위복보다는 마케팅인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저한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야, 네가 했지. 그래서 책 팔아보려고 네가 했지. 노이즈 마케팅. 그 빨갱이라는 곡을 최근에 안치환 씨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신가요?
안치환 씨 막 제가 듣기로는 배부르고 좀 달라졌어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사람들이 했거든요. 근데 안 그러신가 봐요. 요즘은 배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분도 힘드시구나. 직장암 투병 중이거든요. 그러세요? 네네. 아이고 빨리 쾌차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회복 중이세요? 예, 12차 그러시구나. 12차 항암 치료 중에 9차를 무사히 마치고. 아이고 다행이네요. 뚜벅뚜벅 공연도 간간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아무튼 그 안슬링거라는 사람이 이제 메카시즘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뭔 얘기를 한 거냐면은 소련이랑 동구권에서 우리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마리화나를 몰래 청년들에게 배포시키고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이게 모두 북한의 음모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딱 그거 이게 다 미국에서 온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종북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종북 좌빨.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소련이 완전 전지전능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련은 또 거꾸로 소련과 동구권이요 거꾸로 이 미국이 자국의 젊은이들에게 또 마리화나를 퍼뜨리고 있다 이러면서 소련이 또 자국에서 또 금지를 합니다. 와, 이거 참 짭짤했겠네요, 서로. 그러니까 웃기더라고, 이게. 되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냥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새로운 법을 또 만듭니다, 결국에. 이 세금법으로는 약했는지 이번엔 처벌을 하는 거예요. 보그스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법안을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안슬링거가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역사에 남을 만한 이 대단한 대마초 이론을 공표를 한답니다. 그 이론의 이름이 뭐냐면은 관문 이론인데요. 게이트웨이 시어리. 게이트웨이? 예, 이게 이제 왜 이 이론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청문회에서 그 전문가 공중보건병원에서의 연구 책임자로 있는 해리스 이스벨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 마리화나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리화나 흡연자들은 되게 가볍게 취해서 낄낄거리고 웃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단지 그냥 좋은 시간을 가질 뿐이다. 비틀거리나 쓰러지지도 않고 남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는다. 마리화나의 흡연이 폭력적인 범죄를 야기한다거나 성범죄를 야기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마리화나는 흡연 후에도 불쾌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마리화나는 의존성도 없기 때문에 원한다면 아무 때라도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 사실 담배를 끊는 것보다 마리화나 끊는 게 훨씬 쉽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건 이미 팩트이기 때문에 안슬링거도 이거를 당신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슬링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리화나의 위험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리화나는 이런 게 위험해요. 헤로인에 중독된 젊은이들의 50% 이상이 마리화나를 사용했습니다. 마리화나로 시작한 이들이 결국 헤로인에 손을 대게 돼요. 그래서 마리화나에 대한 흥미가 반감되면서 마침내 걔들이 주사기를 꽂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이트 이론이군요. 그렇죠. 이거 솔깃하네요. 섬찟하네요. 사실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하잖아요. 예, 이것이 정말이라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마리화나 만한 이유는 되는 거죠. 뭐 술도 그렇고 그 담배도 그렇고 뭐 자체 해가 있지만 더 독한 걸 찾게 만들진 않는데 마리화나가 그런 걸 한다 그러면 당연히 금지시켜야죠. 그런데 이제 웃긴 게 이 데이터 달랑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쭉 우려먹고 있는데 아주 골 때린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걔들 담배도 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왜 담배를 더 많이 폈을 때 담배는 그럼 이유가 안 되냐. 그럼 왜 담배는 왜 금지를 안 하냐. 그리고 또 이제 이 골 때렸던 게 네덜란드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대마초 합법화돼 있어요.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대마초의 사용을 허용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헤로인 중독자 수가 줄었대요. 오히려. 만약에 관문 이론이 맞다면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대마초를 더 많이 하게 되니 헤로인 길을 열어주잖아요. 헤로인으로. 그러니까 헤로인 중독자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심지어 줄었어요. 더 골 때린 건 대마초 사용도 더 줄었어. 하라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왜 해볼 거 별거 없거든. 별거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죠. 보자. 이 통계 보니까 1995년 통계에 인구 10만 명당 헤로인 중독자가
미국이 430명, 마약과의 전쟁을 그렇게 치르고 있는 예. 430명인데 10만 명당 네덜란드는 160명밖에 안 된다. 예. 그렇게 차이가 그렇군요. 나고. 예. 훨씬 적네. 근데 어쨌건 이 이론을 가지고 그 만든 보그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가혹한 게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제 마리화나 피운 자는 초범의 경우 2년에서 5년 징역 살리고 네. 재범은 5년에서 10년, 중범은 10년에서 20년 징역 살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참 가혹한. 담배는 훨씬 심한데 마음대로 팔면서 예.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마초를 지금도 이렇게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 이제 또 바뀔 것 같아요. 미국이 요즘 풀어주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요. 항상 미국 따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뭐 단신으로 잠깐 흘게 봤습니다만 네. 미국 어느 주에서 담배를 네. 못 팔게 네. 하는 법을 이렇게 분명 했는데 못하네요? 예, 통과는 못했대. 네. 통과는 못했는데요. 이제는 담배를 못 팔게 하는 그런 주가 이제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해악성으로 보면은 마리화나보다 훨씬 나쁜 게 담배인데 네. 이것은 이 담배를 통해서 치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맞아요. 거기서 또 로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 담배를 만약에 전 세계에서 금지시킨다 그러면 네. 지금의 역관계가 네. 확 바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참 이제 골 때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 그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자본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왜냐하면 이 벌써 미국에서 이제 대마초가 합법화가 되고 이제 확산되면서 대마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상업적 판매를 허용한 콜로라도 주에서는 벌써 대마초 시장이 10억 달러, 1조 원 규모를 이제 예상하고 있대요. 미국 전역으로 따지면 이제 40조 원에 달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마초에 대해서 벌써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몇몇 언론들, 중앙일보였나 거기 이제 취재 갔는데 벌써 장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왜 대마초가 이렇게 합법화될까 갑자기 이 바람이 불 거라는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대마초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게 알려져 있어 이거를 이제 하려는 시민사회 바로잡으려는 사회단체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네. 이제 불황으로 벌이가 안 되니까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려서 거기서 창출되는 시장으로 또 돈을 벌려는 이 자본의 의도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참 이렇게 씁쓸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모든 종류 마약에 예. 대해서 지금 합법화해달라.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네. 저는 솔직히 마리화나 합법화돼도 별로 필생각 없어요. 그게 담배보다 좀 영향이 덜하다는 얘기지 뭐 인체에 완전 무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 만약에 남들이 얘기한 것처럼 네. 음악하는 선배들이 얘기한 것처럼 직접 들은 바는 아닙니다만 예. 통념에 의한다면은 예. 대마초를 피우면 훨씬 음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예민해지고 영감이 생긴다. 그럼 저는 당연히 예. 시도해 볼 겁니다. 저도 글 쓸 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 예. 말씀 들으니까. 근데 다만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 시도조차 안 한 것은 예. 반사회적인 행위다. 예. 대마초를 피우는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예. 피워서는 안 된다. 예. 라고 법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예. 시도조차 안 해본 거죠. 그리고 또 손병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하시고 계신 일 자체가 또 우리 사회를 좀 건강하고 바람직한 쪽으로 바꾸려는 걸 노래로 또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담배는 제가 예. 꽤 폈었습니다만 담배도 끊으셔야 되겠다. 그럼. 아니 제 자유의지를 끊은 지가 17년 됐어요. 그 중독을 힘들지 않으셨어요? 끊으실 때? 힘들었는데 예. 담배를 피면서 얻은 그런 즐거움이 많았는데 그걸 끊어야지 되겠다고 하는 동기가 예.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들긴 했어요. 예. 힘들긴 했는데 결국 끊고 예. 그때 생긴 자신감으로 음악을 다시 좀 심기일전해서 예.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 볼리비아의 이제 에보 모랄레스라고 하는 분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볼리비아는 이제 코카 재배 농민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코카 재배농들이 항상 이제 비치탄을 많이 받잖아요. 네. 코카인을 만드냐. 코카인.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볼리비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알게 된 것은 제가 놀란 게 코카콜라에 코카잎이 들어가더라고요. 코카콜라에. 예전엔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도 들어간다고 지금도 하던데요. 들어가요? 예, 그게 하긴. 레시피가 뭐 이렇게 비밀인데 예, 직접적으로 넣진 않고 좀 우회로로 넣는다는 얘기가 됐어요.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침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막 코카를 씹다가 네. 뱉는 침에는 코카 성분이 들어가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 침을 수집해서 거기서 다시 추출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저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코카콜라 초창기에는 네. 코카를 넣었지만 네. 이젠 넣지 않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레시피는 알려지지 않기 알 때문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코카잎 같은 경우는 볼리비아 네. 이런 데서 그 사실 고산병 치료제기도 예, 하고. 고산병 치료제기도 하고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네. 코카잎을 끊임없이 씹어가면서 네. 그 중노동을 견디고 있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정제해갖고 그 고단위로 투여하면은 그렇죠. 해론이 되는 거지만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사실 코카 재배농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정제해서 마약으로 만든 사람들이 재배농은 아닌데 사실 볼리비아에서는 코카로 과자 그 사람들이 완전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작물이더라고요. 보니까 코카라고 하는 것이. 그 방글라데시 갔을 때는 빤이라는 걸 씹었는데요. 예. 빤도 역시 이파리에다가 예. 그 이파리를 기르는 곳은 우리나라 인삼밭처럼 예.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고 예. 그것은 매우 신성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 신발 신고 절대로 그 밭에 들어가지 못해요. 맨발로 들어가야 되고 그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그걸 재배하고 하여튼 거기다가 빛낭나무 그 나무 줄기랑 석회 비슷한 걸 넣어서 씹는데요. 예. 그걸 씹으면은 각성 효과가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의 그 축축 들어지는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예. 근데 거기에 마약 성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성인 남자라면 거의 다 그걸 씹는데 예. 눈이 충혈된 경우가 많아요. 아 그거 씹다가 뿅 가서 눈이 침울되는 거군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런 거 씹다가 여기 와서 대한민국에서 예. 이주 노동자로 일을 하는 예. 그 친구들은 빤을 씹을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빤을 끊게 되는데 눈이 제 색깔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취재를 갔을 때 예. 우리 가이드를 했던 친구가 몇 달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형님 저 왔습니다 하더니 그래서 만났죠. 예. 만났더니 살이 좀 빠져 있고 눈 색깔이 허해. 그래서 아이고 와 그럼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랬더니 뭐 일을 하고 적응하느라고 살이 빠진 건 있지만 빤을 씹지 않으니까 눈 색깔이 하얘졌다. 눈동자 색깔 그러니까 흰자가. 빤이라는 걸 씹으면 뭔가 혈액 순환이 좀 하면서 이게 핏줄이 탁 빨갛게 보이게 되는 건가 보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확실한 건 여기에도 각성 효과가 있고 마약 성분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에서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동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건강상 문제도 없고. 네, 볼리비아에서는 그 나라의 특성상 예. 그런 고산증에 필요하니까 고원이잖아요. 볼리비아는 그렇죠, 예. 높은 그렇죠. 고지대죠, 굉장히. 예, 그 라파스라고 하는 수도는 거기서 맨날 축구하면은 볼리비아가 거의 접은 적이 없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에 속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그 나라의 그 민족에 맞게 예. 이런 각성 효과를 주는 작물이나 이런 것도 키우는 건데 오늘 이 대마초에 대한 이러저런 얘기들은 뭐 풍문으로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예.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논증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걸 그냥 어떤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다. 예. 라고는 이걸로 치부하기는 힘든 예.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네요. 그러니까 물론 뭐 대마초를 보는 그 거기서 일어난 약간 즐거운 느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네.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공평하게 접하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작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사람 한 명을 몇 년씩 징역을 살린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왜 담배가 더 해로운데 담배를 금지 안 시키고 대마초를 금지시키느냐. 예. 여러 지금 두 퐁 사이 이해관계도 있고 예. 있지만 결정적으로 예. 담배는 그 피는 순간만 그 시간 쓰면은 예. 바로 돌아와서는 다시 일을 한다 이거죠. 근데 대마초는
사람을 평화로운 마음을 느끼게 해갖고는 늘어지게 해서 일하는 속도가 떨어지는구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얘들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예? 돈이고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돈이고 명예도 다 싫고, 오직 필요한 거는 피스다. 예, 사랑이다. 그러면 평화다. 기득권층이 우리를 통제하기 힘들어지는 거군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은 기호품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싫어하는 거군요. 더. 그래서 이거를 탄압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제가 오해를 너무 민감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제가 좀 자기 보호용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요 여러분 술도 안 하고 술은 거의 안 하고 담배도 안 합니다. 대마초는 펴본 적도 없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는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꼭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해 마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풀리포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옆에요 파름산 포도즙 전국 최우수 브랜드 고랭지 포도 럭셔리 그레이프 주스. 저 자꾸 그러시면 광고하시는 거거든요. 광고 맞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서 잘 먹겠습니다, 풀리포도님. 네, 고맙대요. 네. 저는 오늘 어떤 분이 또 사과즙을 사무국에 보내주셔갖고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자 그래서 2봉지를 뜯어갖고 마시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컨디션이 좋습니다. 저도 그거 하나 챙겨가겠습니다. 아니 포도즙만 갖고 가세요. 그거 무겁잖아요. 안 됩니다. 조금 더 챙겨가겠습니다. 네, 생활인으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군요. 보자. 지금 게시판에 혹시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올라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망역에서 여주로 가는 강변에 지금도 야생 대마가 천지인데 수면제는 배가를 먹어도 고생만 하지 죽진 않아요. 약물 알레르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치우지아님. 오케마레님께서는 담배 해악성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에 독극물이 들어있는가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사도요한님 대마하다 대마 잡히는 거 아니죠? 라는 썩개를 올려주셨습니다. 로니님 연예인 멋대로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75년도에 대마초 파동이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청년 문화의 기수들을 모두 잡아 가둬 갖고는 그들의 입을 행동을 막아버린 그런 결과. 음악뿐 아니라 영화 이장호 감독 이런 분까지 이렇게 그러면서 음악은 퇴보했죠. 그래서 갑자기 트로트 계열의 그런 노래들이 인기를 얻게 됐어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나를 두고 아리랑 오동잎. 이게 이제 음악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런 노래들이 별 볼 일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장르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퇴행적으로 이제 좀 갔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열거했었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모두 락밴드 출신들이에요. 당대. 뽀미나빠님, 대마초의 진실이 이렇다니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지러워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풀리포도님께서 또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말단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역시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임순수 씨와 또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더 이상 하실 말씀이 혹시 계십니까?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비틀즈의 노래를 준비할까 합니다.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인데요.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이 앞자를 따면은 LSD입니다. LSD는 1960년대에 한때 유행했었던 화학적으로 합성한 그런 마약이죠. 값이 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독성이 강했기 때문에 한때 널리 유포가 됐었고, 비틀즈도 역시 LSD를 복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정신을, 이성을 마비시켜갖고 결국은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마약류는 당연히 배격해야죠. 그러나 그건 역시 반사회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 한 개인의 선택에 남기는 것, 그것이 진정 성숙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언합니다.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먼즈. 여기 나오는 루시의 이름을 당시의 비틀즈 팬이었으면서 동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에서 고인류의 흔적을 찾아 헤맸던 과학자가 바로 발굴한 화석의 이름 붙였죠. 루시. 현생 인류의 조상인 최초의 인류 루시란 이름으로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